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필입니다. 자, 계엄을 선포하고 깜짝 계엄, 원포인트 계엄인데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내란 세력들이 오히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내란 주범으로 몰고 있습니다. 와, 정말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동 전쟁인데요. 여론을 동원하는, 여론을 움직여서 뭔가 이렇게 결정을 보는 일종의 선동, 끝판왕급 그런 선동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자, 여기를 보면요, 대통령은 지극히 온당한 행위를 했습니다. 자신의 법적 권한이에요. 그거는 계엄을 선포하면 그것이 내란이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계엄을 하려고 했던 목적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게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전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내란 선동 혹은 내란범, 내란 수괴가 있다면 거기에 있겠죠. 이재명 같은 자가 내란 수괴가 되겠죠. 원래는 정상적으로 온당하게, 온전하게, 상식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요, 이게 지금 프레임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프레임을 바꿨다? 결국 여론을 움직여서 선동을 통해서 대통령을 마치 과거의 그 계엄군들처럼 말이죠. 정말 무장 병력들이 탱크를 앞세우고 군합발로 뭐 어쩌고 저쩌고 이 분위기로 지금 몰아가는 겁니다. 전혀 그것하고 다르거든요. 이런 계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산뜻하면서도 간단하게 짧은 원포인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처음으로 보는 충격인데요. 그렇지만 아무런 인명 피해도 없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 난리 버섯을 떠는 것은 미쳐 돌아간다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단은요, 네이버에 걸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경악 그 자체입니다. 사상 초유 대통령 출국 금지, 윤석열 못 나간다. 누구 마음대로요. 윤석열 대통령 나가도 됩니다. 법무부에서 아직 출국 금지를 때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검찰도 이제 보니까 믿지 못하겠네. 검찰이 지금 더 난리를 칩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제 이 사정기관이 경쟁하듯이 지금은 이 계엄에 연루된, 계엄에 관련된 인사들을 전부 지금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 이제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을 놓고 내란 수괴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죠. 자, 법은 오늘 윤석열, 김영현 계엄 사태 내란 첫 판단 내린다. 야, 정말 이게 이야기가요, 3인성어라고요.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검찰, 김영현 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 수괴 판단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여기 YTN 기사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위에 법은 오늘 윤석열 에 대해서 긴급 체포 검토한다라는 데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 경호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자, 국회에 출석한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출국 금지를 독촉하는 야당 질의에 대해서요, 출국 금지 조치를 이미 지시했다라고 답변했네요. 그리고 긴급 체포 요건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긴급 체포한다. 대통령을 긴급 체포한다. 이런 뉴스들이 지금 카더랍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입맛대로 나오는 대로 떠들고 짓거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무력하게 당할 분도 아니지만, 그 경호원들이 그게 보통입니까? 절대로 이제 그걸 뚫지 못한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일종의 여론 선동이다. 여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래서 대통령 끝났다 죽었다 되면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못 구합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엄연히 그 위험이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자, 검찰 김영현 영장 청구, 윤석열 대통령 수괴 판단, 천배 폭정, 윤석열 검색 대선 이후 최다, 윤석열 김영현 계엄은 내란이다,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이거는 법리로 보면 절대로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란은 오히려 탄핵을 밥 먹듯이 하는 특검질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민주당 세력, 이재명이가 내란 수괴, 내란범들이죠, 저기. 자, 그러면서 국정 발목을 잡고 모든 국정 어젠다를 자기들 중심으로, 사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회 중심에 제1당 중심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저런 것들이 사실 국민들을 역사를 우롱한 내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계속 적시 체포하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포인트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계엄군들이 너무도 허술하게 들어가가지고 뭐 한 것도 없어. 그냥 선관위로 간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격가지입니다. 쳐내버리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거거든. 근데 부정선거 붙자는 이야기하지 않고 전부 저기를 바라하고 해를 가리켰는데 해는 안 보고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네?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자, 조선일보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친윤 그룹에서요. 강공책을 이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하고 깨져도 괜찮아요. 한동훈을 쫓아보내든 한동훈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한동훈 걔 몇 명 남겨놓고 다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직 그 뭐 국민의힘 재산 뭐 너 가져라 하고 가도 돼요 그냥. 근데 재산이 사실 좀 많다 그러더라고. 그건 좀 아깝긴 한데 제일 좋은 건요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자면 가장 핵심적인 게 저기 친한계로 불리는 그 최고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탈퇴를 하게 되면 이 숫자가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비한이 친한 비한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요 비대위 체제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럼 한동훈 아웃입니다. 당대표 자리 바로 아웃이에요. 자, 그 과정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떼우는 게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비대위원장은요, 다른 경우라면 제가 이 사람을 추천 안 합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지금 칼을 뺐기 때문에 황교안을 추천합니다. 현재 비대위원장은 황교안 외에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갖고 싸워야 됩니다. 결국 저는 평소에 부정선거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부정선거가 없었다라는 이유가 아니고 이거는 특별한 어떤 상황이 터지기 전에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걸 충분히 알고 있고 과거에 부정선거 놓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전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정말 충격적인 요법을 구사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때문에 지금은 모두 부정선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판이 열렸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지금 당에서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민경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 맡기에는 아직 그 중량감이 좀 떨어지고 결국 황교안 대표밖에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가게 되면은 그야말로 전국 전체가 완전히 부정선거 거대 이슈를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하고 당이 손을 잡고 그야말로 이제 저들을 향해서 소탕 작전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동안 여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정선거 이런 게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금 거대 카르텔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언론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론의 여러 가지 어떤 카르텔 같은 것도 폭로하면서 전체적으로 큰 싸움을 벌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당 중진들이 왜 권성동을 내세웠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지금 친한 쪽에서는 당연히 부적절하다. 권성동 안 된다라고 떠들고 있네. 지금요 2판 4판 지금 이재명하고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동훈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이게 한동훈이 이런 포지션을 잡으면서 윤 대통령이 완전히 그냥 흔들리게 되었다. 한동훈은 격가지입니다. 절대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격가지가 주를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동훈 그 어깨 위에 보수, 자유, 애국, 우파를 얹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한동훈은 당대표 되고 나서도 약속한 대로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보수의 흐름을 쫓지도 않았다라니까. 대통령을 도운다, 대통령을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전혀 아니고 반대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때문에 한동훈은 안 된다고요. 지금은 상황 속에서는 이 당이 하나로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자, 친한에서는요, 지난번에 계엄해제 표결에 참여한 15명, 18명 중에 한 명이 원내대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입니다. 거기는 원내대표감이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자, 김성원 원내대표 불출마, 친윤 권성동 추대론 속 비용계 구인난. 자, 올게 왔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진 게 결정적인 패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던 것이고 사실은 제가 볼 때 친윤 그룹 중에서요 제일 전투력 센 사람은 장제원이에요. 그리고 전투력 좋은 사람이 이 권성동 이 두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을 그냥 멀리 해버리니까 친윤 전체가 와르르 이 상황이 된 거죠. 이철규 의원도 있었지만 이철규 의원은 중량감이 떨어지잖아요. 아직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뭐랄까 허점이 좀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조선일보인데요. 여당 TF 내년 2월 또는 3월에 윤퇴진 로드맵 초안 마련. 이게 사실이면요. 지금 대선입니다. 바로 내년 2월 3월 퇴진하고 약 한 3개월 안에 대선을 치를 겁니다. 그러면은 장미 대선이 되는 거야. 5월 대선.
근데 지금 내년 5월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벌써 대선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와서 김문수 이야기를 자주 했던 것도, 물론 개인적으로는요,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을 제가 제1의 선택으로 보지만, 한 가지 카드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키자 쪽도 있어야 되지만, 다른 두 번째 카드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빨리 여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차기 주자를 발굴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누가 됩니까? 모르잖아요. 한동훈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그래서 지금 홍준표, 오세훈 같은 건, 이런 이제 대선 주자들은요, 벌써 이렇게 머리 굴릴 겁니다. 표계선 다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충분하다면 그걸로 가도 좋지만, 이 시점에서 이런 어떤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할 사람은 노선이 분명해야 돼요. 스탠스가 확실해야 됩니다. 확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스탠스나 노선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 갖고는요, 이번에 이 남마처럼 얽힌 이 전국 상황을 풀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어떤 전투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용기와 배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에 칼이더라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용감무상한 정치인이 지금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김문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김문수는 제일 큰 문제가 지금 띄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지, 띄우기가. 유튜브에서는 벌써 대통령이 됐어요. 김문수 우파 유튜브 대통령 아닙니까? 각 우파 유튜브들 여론조사 해놓은 거 보십시오. 김문수 70%야, 혼자. 나머지 다 압도합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김문수는 제도권 언론하고는 완전히 남극과 북극이에요. 너무 멀어. 원래 극과 극은 통한다라고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아예 취급도 안 해줍니다. 언급을 안 해, 아예. 여론조사에 포함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김문수가 대선 주자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파 언론들이, 우파 유튜브들라도 말이죠, 다들 지금 하나로 지금 집약시켜야 됩니다. 난 원희룡이다, 난 누구다, 막 이런 식이 되면,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 될 가능성이 제일 커요. 다 중구난방이잖아. 그런 것보다도요, 어쨌거나 지금 이 시대 상황에서 누구를 원하는가, 어떤 시대 정신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재명 잡는 킬러로서는 김문수 이상 가는 선수가 없다라고 봐요. 모든 게 비교가 되거든. 도덕성, 청렴성에서도 완전히 비교가 되고, 김문수는 우리나라 최고의 청병이거든요. 여기는 최고의 범죄 혐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여기는 완전 막산이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했잖아요. 두 사람 다 비교해보세요. 게임이 안 돼. 능력에서, 업적에서. 그리고 정치적 경력에서도 비교가 안 됩니다. 김문수가 국회의원 3번, 경기지사 2번, 장관에다가 경산의 위원장에다가 그것보다도 또 과거에 노동운동 시절의 전설이잖아요. 그 서사 드라마라는 측면에서도 이 김문수가 이 이재명을 압도합니다. 그리고 지역 기반만 해도요, 둘 다 TK 아닙니까? 그런데 TK에서 이재명 누굴 찍어줍니까? 지금 지지율 좀 나오더라고. TK에서도 1등 하더라고. 그러나 김문수가 뜨게 되면 영남에서 이재명을 박살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 김문수가 영천 출신이야? TK네? 우리가 남이가 또 이게 된다고요. 충분히 가능성 큽니다. 나이가 조금 있다? 과거 김문수인데 그 소방관 이야기, 그거는 완전히 와전된 오보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관동성명을 물어봐야 되죠. 관동성명을 묻기 전에 그 소방관이 실수한 거 잘못한 겁니다. 누군지를 밝혀야 돼, 자신이. 시민이 국민 중에 누군가 전화하더라도 소방관 누굽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걸 밝히지 않고 왜 전화하셨습니까? 여보세요? 네네.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김문수는 그 당시 굉장히 정상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 소방관이 진짜 문제인 거야, 사실은. 자,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꼰대라 그러는데 김문수는 꼰대가 아닙니다. 김문수를 너무 모르는 거야. 김문수가 하는 발언이라든가 그런 어떤 길을 보십시오. 꼰대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노회찬이라든가 심상정 이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대한 투사라 그러더라고. 위대한 투사. 그 투사가 지금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선명한 우파적 기치를 높이 들고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등을 계승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적자. 우병우가 지금 아직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쨌거나 김문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 보십시오. 초선 김상욱, 윤 탄핵 찬성한다. 여당 잘못 인정하고 협조해야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나네요. 대통령 전용기 이륙에 윤 대통령이 도망간다. 출국 막아라. 난리 났더라고 또. 그게 아니고 경호처에서 정기 점검을 비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뉴스 마치 진짜 엄청난 내란 수계처럼 지금 우리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탄핵안 가결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다. 지금 이런 걸 보면요, 검찰하고 경찰을 믿을 수가 없네요. 이들은요, 권력 향배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로 붙어버립니다.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고 이렇게 검찰총장도 임명하고 있겠죠. 그런데 또 다릅니다. 사람 속은 진짜 몰라요. 어떻게 될지. 윤 대통령은 한동훈을 믿었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저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지금 검찰도 믿으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애국 우파 목소리입니다. 여기 광화문 세력과 이렇게 함께 연대해가지고 이 난국을 뚫어내야 됩니다. 안철수 탄핵 최선은 아니지만 구체적 퇴진 계획 없으면 찬성한다. 뭐 등등 해서 수없이 많은 뉴스들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의 핵심은 전부 숨어 있네요.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 이슈는 단 아무도 건들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누구는 뭐 실신해가지고 뭐 난리 났다 그러는데 그 확인된 이야기 아니고요. 너시 상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놈들, 짓고 까불어봐. 라면서요. 대역전을 지금 애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누리PD 김준혜였습니다.